요즘 돈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분명 월급은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면 통장은 비어 있고 카드값 결제 알림은 계속 울립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정도 월급으론 원래 돈이 안 모이나?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몰라서 못 모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돈이 왜 빠져나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돈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꼈어도 늘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기 전부터 투자부터 하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선물 등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비상금 통장 하나 없이 시작하는 투자는 진짜 위험합니다. 비상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은 돈을 모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회사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중간값인 250만 원으로 저라면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실행 가능한 재테크 구조에 관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저축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투자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도약 계좌. 요즘엔 많은 직장인들이 돈 모으기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이미 멀리 가버린 것 같고 저축은 하고 싶은데 현실은 빠듯하고 고정 지출로 적금 하나 유지하기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있는데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이건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고 나중에 만기까지 잘 유지하며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혜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같이 돈을 모아주는 든든한 저축 통장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안 만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먼저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기준인데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병역 기간만큼 나이에서 빼주니까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 기준으로 연봉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도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약 4,400만 원 정도까지면 해당됩니다. 즉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조건에 맞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한 달에 40에서 70만 원 사이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부가 매달 최대 3만 3천 원까지 지원금을 넣어줍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 연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6%를 지원해주고 연봉이 4,800만 원쯤 되면 3.7% 정도로 조금 낮아집니다. 지원금은 별도로 계좌에 들어오고 이 금액도 이자와 함께 복리로 쌓이게 되는데 즉 매달 모은 돈 플러스 정부 지원 플러스 이자가 모두 합쳐져서 5년 후에는 최대 5천만 원 가까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최대 납입금인 70만 원 전부를 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청약입니다. 우리가 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은 NH, 휴먼시아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푸르지오, 레미안, 자이 등 민간 시행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예치금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금은 말 그대로 청약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금액입니다.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최소 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모집 공고일 이후에 예치금을 충족하면 해당 청약 순위의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시불로 한 번의 예치도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무조건 빨리 정확하게 준비해야 좋은 분양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관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납입 금액보다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니 우리는 최소 금액인 2만 원만 넣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 또는 본인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큰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금은 꼭 챙겨 놓으시고 절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금입니다. CMA 통장이나 적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60대 40 투자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주식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지만 채권은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고 쭉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식의 수익률은 눈에 띄게 좋고 채권의 수익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추어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지키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기본으로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방법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 전용 퇴직금 계좌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자산 형성에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IRP의 최대 장점은 세액공제율이 16.5%라는 점입니다. 돈만 넣었는데 16.5%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과 같습니다. 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때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없다면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 시 공제받았던 세금은 다시 뱉어내야 하고 기타 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이 점은 투자 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달 14만원씩 넣겠습니다. IRP 계좌는 투자한 금액의 30%는 강제로 저축되고 나머지 70%만 ETF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60대 40 투자 방법을 적용하여 채권 ETF인 코덱스 국고채를 60% 사고 삼성그룹 전체에 투자하는 코덱스 삼성그룹을 40% 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은 예시일 뿐이니 본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 ETF와 주식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개별 종목 주식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연복리 기대수익 7%에서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통합 금융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 플러스 예금 플러스 세금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다목적 통장입니다. ISA 계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중개형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청년도약 계좌를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보조하는 느낌으로 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모으기보다는 적금하듯이 매달 미국 지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매달 14만원씩 넣고 S&P 500 ETF를 전액 매수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나스닥 100 ETF와 함께 60대 40 비율로 조절하여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수익이 200만원 발생해도 세금은 0원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2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니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니 무조건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민영주택 계좌에 10만원, 국민주택 계좌에 2만원, 청년도약 계좌에 70만원, 비상금 계좌에 10만원, IRP에 14만원, ISA에 14만원, 총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만원은 월세 및 관리비에 65만원, 생활비 및 식비에 65만원 이렇게 사용합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유형에 따라 금액 조절을 하시면 되지만 절대 코인이나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당장 계좌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자산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자신은 오늘의 결과물이고 10년 후의 자신 또한 오늘의 내가 한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0년 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